오늘 영상은 주식 투자자라면 필히 숙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20년 가까이 주식시장을 들여다본 출양파의 통찰이 담겨 있으니 꼼꼼하게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판에서 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없는지에 대한 분석과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 비중이 많은 HLB와 삼성전자 사례를 예시하며 어떤 리스크와 해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와 삼성전자는 체급도 다르고 섹터도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의 유형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HLB는 대표적인 국내형 세력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너 리스크가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너가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유발한다는 평을 듣기까지 합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거대 기업임에도 제도의 허점도 많고 외부의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는 코스피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외국계 대형 펀드들의 트릭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주들은 종종 외국계 펀드들의 농락에 휘둘리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를 예시한 이유는 국내 시총 1위 기업도 외국계 펀드의 노이즈와 그들과 결탁한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만으로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양파는 지난 11월 14일 진양곤 회장의 폭탄 발언이라는 타이틀로 6.27 사태와 2.16 사태 당시 진 회장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 집중 조명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당시 출양파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조회수가 구독자 대비 10배도 넘게 나올 만큼 주목을 받았던 영상입니다. 진 회장 발언을 심층 분석한 영상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해당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면 금일 HLB 관련 언급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LB의 오랜 주주라면 6.27 사태와 2.16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HLB 주주들은 오너리스크라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HLB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진 회장이 입만 열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 회장이 직접 했던 발언과 공시를 토대로 했으며 언급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언론에 공개된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일부 첨부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6.27) 사태 당일 진 회장이 직접 작성한 회사의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리보세라닙은 플라시보 대조군 대비 더 나은 OS 중간값을 보였고 이는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 대비 유사한 수준이나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 임상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로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PFS의 중간값은 대단히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셋째로 부작용 또한 경미한 수준으로 리보세라닙의 기존 연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유의미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1차 유효성 평가 지수인 OS가 임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번 임상 결과치로는 신약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발표된 공시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신약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 회장의 이와 같은 황당하고 충격적인 발언을 시장에서는 신약 개발 실패로 귀결시켰고 발언 이후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하였습니다. 진 회장이 발언하기 전에 72,000원 하던 주가가 얼마 못 가서 3분의 1도 넘게 폭락한 21,800원까지 떨어졌으니 당시 진 회장 발언에 대한 시장의 충격파가 얼마나 컸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 회장 발언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 속에 절규하며 투매를 할 수밖에 없었고 HLB 주주들은 이를 6.27 사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말 순진해서 그런 건지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 회장에 대한 비판을 불편해하며 오히려 진 회장 발언을 두둔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출양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종교적인 신념처럼 그분을 신뢰하겠다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유보적인 분이시라면 팩트를 기반한 오늘의 분석 영상을 참고하셔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라면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3, 4년을 존버하는 것도 차선의 선택은 되겠지만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출양파처럼 적절한 시점에서 수익 실현했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재매수하는 것과의 수익률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가의 향방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오너의 행태와 리스크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우선순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탑라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탑라인 발표 자리에서 진 회장의 발언이 왜 문제가 되고 충격적이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탑라인이란 OS와 PFS 등의 임상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의 중간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공개된 임상 데이터 중에서 핵심 지표를 중간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최종 데이터는 9월 유럽종양학회에서 공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중간 데이터 결과가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HLB를 유일하게 커버리지하는 한양증권의 오병용 연구원은 중간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지표를 언급하며 중간 데이터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역사를 통틀어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양파의 서칭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테니 혹시라도 탑라인 자리에서 진 회장같이 황당한 발언을 한 사례가 또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탑라인 발표는 최종 결과가 아닌 데이터의 중간 집계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임상 목표에 일부 도달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굳이 투명하게 공개하더라도 최종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언급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대로 중간 집계 데이터도 굳이 부정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임상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자녀의 중간고사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특정 과목만 잘못 봤다고 해서 수능 결과를 보지도 않고 대학에 떨어질 것 같다고 말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임상 실패가 연상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학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제약업계의 상식입니다. 물론 진 회장은 다음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상 실패가 아닌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고 주식파는 냉정하다 못해 살벌한 곳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건 고사하고 공매 세력들이 차도살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것이니 당시 피해를 본 주주들의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LB 커뮤니티에는 진 회장이 공매들과 결탁하거나 세력들의 저가 매집을 조력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진 회장은 이후에도 몇몇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상식 있는 기자가 개념 있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탑라인 자리에서 굳이 왜 부정적인 언급을 했느냐라고 진 회장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진 회장은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발표하기로 주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화를 참기 어려울 때 우라통이 터진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라라는 말은 너무 답답하여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의미하는데 진 회장이 뱉은 황당한 말과 이보다 더 황당한 해명을 표현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에 참을 수 없이 분노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만약 진 회장이 평소 공명하고 투명한 원칙주의자였다면 탑라인 발표를 순진한 발상이었다 정도로 순화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 회장의 평소 행실은 공명정대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는 탑라인처럼 주주와의 약속을 핑계로 악재를 부풀려 공개를 하고 정작 주주들이 꼭 알아야 될 가장 핵심 정보인 최종 데이터는 말을 바꾸며 즉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과장해서 공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정보도 숨기는 것이 공명정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진 회장이 언급한 대로 최종 데이터는 에스모처럼 국제적인 학회에서 공개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것은 맞습니다. 이런 전략에 딴지를 걸 주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탑9에서 부정적인 언급을 왜 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발표하기로 주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다 라고 말한 답변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궁색한 변명인지를 탑9과 에스모의 상반된 입장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진 회장은 탑9에서 최종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신약 실패로 귀결되는 말을 불필요하게 한 것이며 주주들의 알 권리인 최종 데이터는 에스모와의 약속을 이유로 9월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이며 이것을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출향파는 6.27 사태 당시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20만원이라는 최고점에서 매도한 계좌를 공개했듯이 오히려 저가에서 추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향파처럼 주식의 경험이 많고 어떤 현상에 대해 통찰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정보에 취약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오너가 하는 말을 진실인 양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됐다며 타인의 고통은 관심 없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최종 결정은 투자자의 몫이다 라고 해도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침묵하거나 주가 부양이라는 대의가 우선이라며 역지사지 못하고 진 회장을 옹호하고 두둔한다면 그러한 대의는 사리사욕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진 회장은 6.27 사태 이후 주주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의 하나인 2.16 사태 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선비지의 허위뉴스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대응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기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함의가 담긴 표현이라 대충 들으면 저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진 회장의 행실과 발언이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 회장의 소극적이다 못해 조선비지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듣고 있자니 이들과 연관되어 상상 이상의 음모가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추정마저 하게 만들 정도로 출향파는 당시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과 분석이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 회장은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 오너리스크와 노이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대놓고 리픽싱하려는 거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본연이 순진한 분이거나 국내 주식판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진 회장도 주주이고 회사의 오너인데 주가가 오르길 바라지 왜 떨어지길 바라겠냐라고 말입니다. 이쯤에서 출향파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주식판에서 가장 수완이 좋은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스스로 판을 깔아놓고 상방으로도 수익을 내고 하방에서도 수익을 낸다면 정말 베스트일 것입니다. 국내 주식 환경에서 이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아 주식판의 생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순진하신 분이실 겁니다. 진 회장은 평범한 은행원 출신으로 호프집 주인을 거쳐서 중견기업의 오너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진 회장은 탁월한 장사꾼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의 과거 이력과 품격을 얕잡아 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의 이권을 향한 수완을 높이 평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 회장이 정말 순진해서 본의 아닌 발언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건지 아니면 이면에 검은 속내가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과 행태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주식과 관련한 미디어를 운영하고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6.27과 2.16 사태 당시 진 회장 발언에 대해 정확한 분석 없이 두둔하시는 분들에게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과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진 회장의 6.27과 2.16 전후의 발언 의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게 아닌지, 그리하여 조선비지의 권모술수와 다를 게 없는 관념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숙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머징 시장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국내 시장도 기본적인 통찰만으로 들여다봐도 통하지 않는 꼼수가 없을 정도로 낙후된 시장이며 HLB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주식 전문가 중에서는 주식은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출양파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열악한 국내 시장 환경에서는 장투하겠다는 다짐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세력과 공매가 흔들어대고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력자마저 있다면 장투하겠다는 초지일관은 어느새 작심삼일이 되고 개미들의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라는 굴레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꼼수를 눈치채고 대응할 만큼 훈련되지 않았다면 정보에 취약한 개미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존버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냥 잘 버티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진 회장은 잘 훈련된 장사꾼이고 지금은 과정일 뿐입니다. 자신의 최종 이익을 위해서라도 언젠가 주가를 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대주주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우리 개인주주들입니다. 개인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으로서 CEO의 문제에 대해 적절히 지적하는 것은 진 회장에게 올바른 언행을 유도하고 회사 대표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삼성전자 관련 부분과 최종적인 마무리는 다음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향후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시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